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어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현재 시각은 12시 52분입니다. 보니까 한 며칠 전에 여기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널은 김갑수 선생님의 책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1년간에 걸쳐서 낭독을 마친 후 지금 현재는 미래를 위한 과거라는 선생님의 정치 에세이를 읽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것도 지금 8장까지 9장이 마지막인 책의 8장 끄트머리에서 구독을 해주셨어요. 지나간 부분을 다시 업로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스스로 낭독 부분을 찾아서 틈틈이 들어주시면 구독해 주신 그 목적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단언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8장 2개의 글을 읽는 것으로 8장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장 새로운 장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92. 운리지치 마오쩌둥과 스탈린.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는 3가지밖에 없다. 밥 먹고 잠자고 똥오줌 내보내는 일이다. 마오쩌둥은 왕파단이라고 내뱉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왕파단은 중국인들의 욕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것이다. 마오는 면전은 아니었지만 이 욕을 스탈린을 향해 날린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시브랄롬 정도 되는 험한 욕설이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마자 마오가 한 일은 소련 방문이었다. 마오가 소련행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은 1949년 12월 6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12월 16일이었다. 이로부터 닷새 후인 12월 21일은 스탈린의 70회 생일날이었다. 당시 마오의 나이는 56세였으니 그는 스탈린보다 14세 연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야로슬라프역에서 내린 마오의 안색은 잠시 굳어버렸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스탈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 1권 마오쩌둥식 중소외교 장에는 마오와 스탈린의 갈등이 13쪽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 해리슨 솔즈베리가 쓴 새로운 황제들에는 이 두 지도자의 갈등이 훨씬 더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48쪽 분량. 이 두 저작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갈등이 아주 해묵은 것이었고 대단히 첨예했었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갈등 양상과 결과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적 안목을 가지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찌 보아 약자 대 강자의 갈등이었고 인간 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었으며 민족주의 대 공산주의의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49년 마오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될 시점, 스탈린의 마음은 마오보다는 장제스에게 가 있었다. 스탈린은 미국을 두려워했다. 명색이 공산주의의 최고 지도자라는 스탈린이 미국을 중국보다 더 선호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나는 이것을 이데올로기 이전에 인간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아무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식장에 소련 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스탈린이 이전의 얄타 회담과 중소 우호 협정, 장제스와 스탈린이 맺은에 얽매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두 협정문에 마오의 중국은 아예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저간의 사정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진단한다. 나는 여기에 마오에 대한 스탈린의 견제가 있었으며 이 근원에는 마오에 대한 스탈린의 컴플렉스가 작동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먼저 견제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법은 없다. 견제는 오히려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다. 다음으로 컴플렉스 역시 진정한 강자는 갖지 않는다. 겉으로는 강자인데 속으로는 부족한 편이 내심 컴플렉스를 품는 법이다. 분명히 1949년까지만 해도 스탈린은 마오보다 뚜렷한 강자였다. 마오와 스탈린은 둘 다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분노야말로 매력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귀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마오는 개인의 분노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승화시켜 이용했고 스탈린은 개인의 분노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는가 한다. 스탈린은 1926년 이래 3번씩이나 마오를 모욕했으며 3번씩이나 마오를 위하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쳤다. 스탈린은 마오를 공산당에서 출당시켰고 서한 사건 때에도 장학량에게 장제스를 빨리 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스탈린이 마오에게 결정적인 최후의 뒤통수를 친 것은 한국전쟁 때였다. 그러나 앞질러 말하자면 최후의 승자는 마오였다. 다음은 마지막 황제들의 저자 솔즈베리의 말이다. 이것은 삼중의 속임수였다. 분명하고도 명백한 것은 마오가 스탈린의 유혹적인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 118에서 119쪽. 마오가 소련을 방문하여 머무른 기간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마오가 귀국한 것이 1950년 2월 17일이었으니 그는 무려 2달 정도나 소련에 머무른 것이었다. 국가원수가 타국을 방문하여 2달씩이나 머무르다니. 이 기간의 대부분 마오가 한 것은 그저 개기는 일 뿐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오는 소련 방문 기간의 대부분을 그저 밥 먹고 잠자고 똥오줌 내보내는 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오는 소련행의 뜻을 다 이루고 중국에 돌아갔다. 그중 핵심은 새로운 중소 우호 조약의 체결이었다. 93. 우경투항과 좌경맹동. 중국지는 방대한 저작물에 속한다. 상하권 합쳐 1150쪽 분량이며 활자도 작은 편이다. 나는 이토록 충실한 저작물이 한국인 저자 현희섭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높이 사고 싶다. 이 책은 진지하면서도 사실적이다. 이것은 좋은 역사물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기도 하다. 이 책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상하권으로 갈린다. 상권은 앞에서 마오쩌둥의 성장기가 소개된 후
중국인민혁명군이 정강산에 임시 거점을 확보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이후 2만 5천 리에 달하는 대장정, 서한사변, 그리고 연안시대와 국공내전으로 이어지고 천안문에서의 신중국 선포로 일단락된다. 저자는 이 대서사시를 공전절후의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중국의 인민혁명사는 고대의 유명한 초안지보다 훨씬 더 웅대하고 복잡하다. 한 예로 대장정 과정에서의 숱한 강 건너기와 산 넘기는 그중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인류 전쟁사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대사건보다 드라마틱하다. 중국 인민혁명의 승리는 지도자 마오쩌둥의 승리이기도 했다. 마오의 승리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순서를 바꿔 말해서 먼저 마오는 어떻게 장제스와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마오는 절대 열세에 있었다. 병력으로는 4대1, 화력으로는 10대1 정도의 열세였다. 그럼에도 장제스는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고 마오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의 비결은 너무도 간명한 이치에 있었다. 그것은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혁명 과정에서의 투쟁은 외부 투쟁보다 내부 투쟁이 더 어렵고 무서운 법이다. 그러나 마오는 1931년 단 한 번 내부 투쟁에서 좌절했을 뿐 이후의 내부 투쟁에서는 모두 승리했다. 마오의 내부 투쟁 적수는 두 부류였다. 하나는 우경투왕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좌경맹동주의였다. 나는 이 책에서 참으로 재미난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때의 중국이나 오늘의 한국이나 우경투왕주의에서는 영미의 냄새가 나고 좌경맹동주의에서는 독일, 소련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의 정의당과 노동당을 각각 대입시킨다면 나만의 지나친 상상일까? 마오는 우경투왕주의자 장쿼타오를 이겼고 좌경맹동주의자 왕밍을 물리쳤기 때문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 장쿼타오나 왕밍은 마오보다 학벌이 좋고 외형이 화려한 공산주의자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대주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오는 철저히 중국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을 중시했다. 게다가 그는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공부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결과 그는 중국적인 마르크시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마오가 우경과 좌경을 모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주, 또 하나는 공부였다. 조선인 음악가 정률성과 조선인 혁명가 양림, 무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반면에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이토록 좋은 책을 처음 낸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애석하게 여겨 사라질 뻔했던 양서를 건져내어 그것도 개정 증보판으로 새 책을 내준 도서출판 길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네, 오늘은 좀 단출하고 짧은 것 같습니다. 2개의 글밖에 되지 않으니 이런 날도 좋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